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도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신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오늘 이 수요일 이 코너에서는 특별히 최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속된 말로 개드립을 예. 두 개를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 요거 있죠. 은근슬쩍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이죠. 예. 그날 그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이제 민주당에서 했고 예. 또 그 앞에 그 원희룡 장관이 예. 슬그머니 그냥 그 없었다는 듯 언제 내가 그랬냐 백지화 큰 소리 쳤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시 하겠다고 예. 은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 하는 짓을 보면 하겠다는 뜻이죠. 전부 다 민주당이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갖고 관련된 자료라고 하는 거 다 올려놓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상면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처럼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뭐 예. 준비하신 게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줄리 로드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히 이 국토부나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그런 거짓말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고 그리고 역시 또 희한한 개들이 하나가 서초의 서희초등학교에서 예. 정말 안타깝게도 새내기 교사가 그렇죠. 그 극단적 선택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지금 교사들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들끓게 된 그 근저에는 바로 이 잘못된 교육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교육 정책은 철저하게 경쟁 중심의 입시 교육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걸 바꿔보려고 그나마 진보 교육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권 조례도 만들고 통과시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종북 주사파가 교육을 망쳤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좀 자료를 갖다 찾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좀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어떤 조례가 작년 12월에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서 저 국민의힘이란 작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작자들인지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서울 양평 백지화 선언 17일 만에 정상화 최선 다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은근슬쩍 국토부 입장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그 자기가 했던 말을 그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뒤집고 저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자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백지화하겠다. 장관이 소위 말 일개 장관밖에 안 되는 자가 자기가 마치 모든 국책 사업자를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그만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예.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저 장관 된 자의 자세인가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 누리집에다가 노선 검토 비공개 자료들 여태껏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갖다가 다 공개를 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이따위로 얘기하는데 공개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사를 한겨레 기자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개를 한 꼼수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게 검토가 됐느냐 안 검토가 됐느냐 요거는 알리질 않아요. 그냥 문서만 공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문가가 해설해주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공개했다는 50몇 건의 자료도 예. 그 월요일날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실제적인 내용하고 다른 부분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다 공개를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개하면은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공개해도 괜찮지 하고 했는 공개인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이 한 5건인가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사항들 우리가 오늘 팩트 체크를 짧게나마 좀 그 집대성에서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팩트 체크라고 하는 자료가 딱 이렇게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이건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민주당이 예. 만드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로 쓰라고 그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여기서 설왕설래 떠들고 있는데 진짜 진실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요 자료 하나면은 다 끝납니다. 근데 진짜.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만든 자료 중에 제가 볼 때는 칭찬해줘야 될 만한 네. 자료 같아요. 어우, 그냥 요목조목 꼼꼼하게 다뤘고 그리고 한눈에 딱 내용을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잘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 텐데 우선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주요 일정 정리부터 한번 보세요. 저 일정 정리를 딱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다음부터 본격적인 일들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타가 2021년 4월에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2022년 2월 21일에 나라장터에다 공고를 하잖아요. 예. 그 사이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입찰이 개시된 거는 자기가 어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개찰 완료된 경동 엔지니어링 여기에다가 갑자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종합기술공사라고 하는 데가 딱 들어와요. 그게 3월 29일이에요. 예. 동해 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아니, 경동 엔지니어링 그렇죠. 설계사가 동해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인데 어쨌든 그런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동이 예를 들어 자기가 입찰이 되고 동해한테 좀 줬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 야 경동 동해랑 같이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의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된 다음부터는 인수위 맘이에요. 그렇죠. 아니 인수위가 출발되는 순간부터 네.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지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저걸 다 한 거예요. 네. 저걸 명을 다 한 거고 그 다음 인수위가 딱 되는 순간에는 점령군으로서 행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수위가 가장 힘이 센 시절이기 때문에 예. 인수위에서 했던 일은 전부 다 그 다음 정부에서 할 일들을 한 겁니다. 예. 보세요. 인수위 가동된 다음에 계약 체결했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윤석열 취임한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딱 보기만 하면 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리고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이제 모든 거가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국토부 혼자서 못하니까 네. 양평군이 해야 되는데 양평 군수가 국힘당으로 바뀌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 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그 지자체장은 6월달에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니까 7월 1일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네. 7월 1일 바뀌자마자 바로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를 가장 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조목조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건이 있는데요.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빨리 해볼게요. 우선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라고 원희룡이 2022년 7월 7월에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팩트가 그런가요? 아니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노선 변경이 아니죠. 그렇죠.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IC를 하나 강상면 쪽으로도
그 IC를 하나 노선 강하면. 변경이 그러니까. 강하면이죠. 네, 강화면 쪽으로. 강하면 쪽으로 노선을 IC를 하나 내달라. 그게 이제 강하면 쪽 사람들의 이제 요청 사항이었으니까 그렇죠.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IC를 그쪽으로 하나 더 내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요구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노선 변경 요청했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종점부가 JCT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JCT는 민원만 발생되고 집가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김정재 이 사람 거짓말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뭐 코인도 갖고 있더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포항 북부 쪽의 네. 의원인데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어요. 네. 옛날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걸려 있고 지금 아마 검찰의 캐비넷에 있다는 검찰 거죠. 캐비넷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에 나설 때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자, JCT를 만들면 나가는 길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JCT에서 1km 안쪽에 IC가 나가는 나죠. ICT 남평양 IC가 있다는 거잖아요. 남양평 IC. 남양평, 네. 남평양이래. 네. 남양평 IC가 네, IC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양평 IC에서 JCT까지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변이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딱 좋을 아주 그렇죠. 황금 땅이 되는 거죠. 그 주변에 또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발은 그냥 날개를 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강상면 변경안은 정해진 바 없다. 고속도로 미확정이다. 이게 진짜 처음에는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예. 맨 처음에 강상면으로 대안이 나왔다. 이거 왜 대안이 검토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 그냥 대안으로 하나 검토해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이미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은 예. 그 월요일 날 발표해 보면 네. 강상면 쪽으로 가는 것 그 외의 대안들은 아예 그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단일 노선이었어요. 예, 그쪽 이미 확정해 놓고 예. 거기에 맞춰가는 거꾸로 맞춰가는 그런 안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그때 당시에 환경성도 평가를 해봤고 경제성도 평가를 해봤다. 뭐 그리고 주민 의견 다 수렴했다. 다 개뻥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일 중요한 게 비시 분석이라고 해서 네. 경제성 분석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렇죠. 경제성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니다고 하면은 다른 건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성 분석은 안 했어요. 오히려 예. 기존 양서면 쪽 기존 안대로 경제성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제성 분석도 안 하고 환경 분석하고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달 만에 내놓은 그야말로 보고를 착수하겠습니다라는 착수 보고서더라고. 그 착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환경성 평가도 다 끝나고 교통 영향 평가도 다 끝나고 경제성 조사도 다 끝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큰 거짓말. 140억 정도만 더 들면 된다. 그렇죠. 진짜 참혹한 거짓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더 들어야 돼요. 1,000억도 아닙니다. 3,000억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네 번째. 대안 노선이 교통 정체 효과가 크다. 이거 참 신박한 거짓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영향 평가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확인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 IC를 설치해서 교통량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객관적 비교를 위해서 IC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IC가 설치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강상면으로 가는 거는 IC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IC가 있으면 당연히 교통이 더 잘 분산이 되죠. 그렇게 했는데 그 처음에 그 예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안 있지 않습니까? 예. 양서면으로 가는 예. 거. 그거를 예타를 할 때 만약에 이런 교통량 분석을 했다면은 예, 이미 그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게 여기서 또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때 다 전문가들이 등장해가지고 다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논리가 박살이 났던 안들이다. 우리 뭐 그때 당시에 막 무슨 저렇게 도표 그려갖고 와가지고 개뻥을 쳤지만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명확한 과학적인 분석하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자, 5번째. 이거 굉장히 야비한 그 레토릭이었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노선 변경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업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예. 법적으로 보면은 2021년 3월 달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고 시작했다는 걸로 따지면은 5월 달이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을 맞긴 하죠. 예. 근데 그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할 일인가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간악한 그런 뉴스였다는 게 이게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알려져 가지고 센세이션한 그런 주목을 끌었거든요. 예. 근데 이 동일한 과업 지시서,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지시서를 더 탐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을 해보니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일보는 과업 범위 항목에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비용 산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고. 그래서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 선정하라고 과업을 내려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바로 검찰이나 또 이렇게 국토부나 이런 애들이 밑줄 쫙 긋고 이것만 보도해라고 내려준 하명 보도의 그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기레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쓰는 그 방식이 이거죠. 주는 맞습니다. 것만 쓰는 것. 자, 여기에 이 과업 그 지시서에 보면 있잖아요. 노선 대안을 선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IC 하나 더 놓을래? 아니면 노선 가다가 산을 만났으니 조금 비틀어 갈래? 이런 거 따져보라는 거지. 뭐 종점을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이 과업 지시서의 종점이 딱 못 박혀 있죠. 못 박혀 있어요. 예. 양서면으로. 그리고 도로도 딱 못 박혀 있어요. 27km. 예. 27km로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업 지시서도 완전히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자, 6번. 양평구는 왜 1차 국토부 회신이 제안했던 3개 노선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1년 동안에 검토를 해서 노선 도출했다라고 거짓말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런 수정 절차는 전혀 없었죠. 예. 여기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는 거는 최은순과 깐부인 그런 국장이 그 국장이 알고 추진하고 국장이 그림 다 그렸어 노선을.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 사람은 KDI보다 낫네. 그러니까요. 그냥 하루 만에 실제로는 이제 일주일 만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야, 진짜. 그리고 정군수 시절에 또 전부 다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예. 이게 강하면에 IC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강하면에서 예. 교통 분산을 위해서 IC 쪽으로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검토는 얘기였고. 있었는 거고 예. 그는 군수 입장에서 강하면도 양평군이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자고 했던 건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전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7번째지만 그 주민 요구를 갖다가 뭐 반영을 했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주민 요구나 의견들이 정확하게 청취된 적 전혀 없고 의회에서는 본안으로 다뤄진 적도 없고 심지어 김성교도 그리고 그 전진선 양평군수도 전부 자기 공약에 다 양서면으로 돼 있어요. 무슨 그 지자체 의원 있잖아요. 예. 여연정 의원. 여연정 의원. 지금 의원이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팀장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예. 그것도 더 탐사가 있던 거죠. 그때 탐사에서 나가서 또 했는 걸 보니까 그 팀장도 몰랐다잖아. 그러니까 팀장도 모르고 7월 18일에 공문 왔다는 것을 도로공사 직원이 와서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주민 요구를 반영했다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8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국토부가 왜 당초 예타안과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했는가? 이거 국토부가 제시한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브리핑을 할 때 예타는 국가 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신체 검사 같은 거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 가는 거고 군대 간 뒤에 받는 정밀 검사가 타당성 조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타당성 조사가 정밀 조사지. 예. 근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을 해체해 버리는 그런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월요일 날 발표했는데도 내용을 보면 예. 이미 그 상태에서 다 진행됐던 거예요. 최초 방식대로. 예. 근데 나중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자기들이 그 제출한 오늘 그 자기들이 그 국토부에서 제출한 내용 속에 원희룡이가 다 제출했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번째 국토부 장관 혼자서 백지화한 그런 사례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죠. 뭐 원희룡은 자기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20년 거의 걸렸다 그랬잖아요. 예. 최소한 보더라도 17년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장관이 마음대로 그냥 혼자서 뒤집어 엎어버립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특정 기관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예. 기재부가 첫째 관련돼 있죠. 예.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토부가 이 전체 그 교통망 그걸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문화재청이나 예. 이런 데서도 다 생태계 또 이런 예. 거 다 같이 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장관 혼자서 그 국토부 혼자서 이걸 결정한다고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진행하게 돼 있는데 나 안 해. 그럼 기재부에서 예산 세워놨던 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들어간 예비 타당성한테 들어간 예산들을 어떻게 하고 이게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다 들어서 논박을 하니까 국토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백지화를 갖다 슬그머니 접어서 그러면 원한 대로 가면 되는데 대안으로 자꾸 가려고 이런 망발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고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또 핫했던 그 최은민이라고 하는 작자가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보도가 있었죠. 야, 민주당 쪽으로 가면은 민주당 시계 안으로 가면은 L자로 고속도로가 휘어. 야, 고속도로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건 민주당 니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요. L자는 지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일단 자기들이 그린 거고 두 개의 지도를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기 왼쪽이 사실 국토부가 임으로 만들어가서 갖고 나왔고 최은민이가 저걸 인용해서 했던 그 지도고, 예. 그리고 오른쪽이 실제로 검토됐던 안입니다. 예. 여기에는 뭐 내용은 L자로 쉬는 게 없죠. 이거는 왜곡 지도 자체를 왜곡시킨 왜곡하지 않으면은 오른쪽에 지금 조금 흐릿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예, 완만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L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의로 강화면의 IC를 이렇게 가장 L자처럼 보이게끔 하는 위치에다 딱 찍어놓고 꺾어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 IC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거기 딱 꺾어지게끔 찍어놓은 데는 강이랑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수자원에 있어서 훼손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IC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땅에 있는 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인 게 애초부터 나왔던 거죠. 확인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2022년에 국정감사 그게 10월 6일 날이었죠. 그 당시에 한준호 의원이 여기 땅이 김건희 최은순 땅이 있는데 무려 형질 변경을 11번을 해가지고 56배나 땅값이 올랐다는 걸 질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미 다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한준호 의원이 다 이야기를 하고 짚어줍니다. 예, 짚어주고 그걸 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예. 근데 1년 몰랐다? 전에.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참 어떻게 금방 했던 말도 저렇게 벌써 치매는 아닐 텐데. 그때 그 눈웃음
그게 의미심장했다. 아 들켰네. 아 여기 있는 거 앞으로 잘해드려야 되겠네. 예. 확실하게 챙겨야지. 이런 표현은 그 표정을 갖다 지었던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우리 저 민주당에서 내놓은 자료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 링크 걸어드릴게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우리가 그 뒤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뒤에도 그 뒤에 좀- 두 개가 더 있는데 예.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 뒤에 내용을 잠깐 제목을 소개하면은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없다. 네. 근데 선산을 가보니까 딴 데 선산이 있었죠. 딴 데도 있고 그건 또 서울의 소리에서 또 그걸 예.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밝혔어요. 지금 함부로 이것을 그 거짓말 못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게이트다. 예. 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유현민 전 190평. 실장, 뭐 유영민 200평. 자기가 거주하려는 집이야 집. 민주당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 거리도 엄청나게 떨어져가 관계도 없는 지역에 민주당을 물타기를 시작한 거죠. 지네들은 수만 평이 있잖아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종점 변경 반대는 자신의 땅값을 상상하겠는데 이분은 종점 변경돼도 자기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무 지역 관계가 아닙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IC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요거 띄워주시죠. 선생님을 약자 만든 학생 인권 조례, 교권 침해 연간 3,035건. 야 예. 이런 기사를 갖다가 좌파 교육감들 2010년부터 도입. 이렇게 조선일보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그냥- 조선일보는 그 자매 결연을 맺었나요? 국힘당의 기간지인가? 저렇게 조선일보가 딱 일단 프레임을 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인권조례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교사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현장에 추도식 때 이런 질문을 갖다 던진 분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소리냐. 인권조례가 사람을 죽이다니. 오히려 학부모 민원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데 이익을 담당했다면 오은영 금쪽이가 죽였다. 예. 그런 얘기도 선생님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의 전문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교사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1대1로 의사와 그 아이가 대화를 하는 것과 또 집에서 부모와 아이가 대화하는 것과 선생님이 1대4로 얘기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즘 한 30몇 명은 되는가 보대요. 예. 그런데 30몇 명을 다 제가 일일이 집에서 1대1로 그 하듯이 할 수는 없고. 그럼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그 핵가족화 되면서 네. 다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 또는 네. 두 자녀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잘못된 아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적절하게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초구 여기 저 돈 잘 벌고 특히 법조인들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두 집 걸러서 한 집이 법조인 집이래요. 학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는 법조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혹은 거기 관련된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화 걸어서 한다는 말이 그거래잖아요. 아유 나 변호사인데요. 법대로 할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생각하면 옛날로 가면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뭘 배우고 이렇게 오는 데가 아니라 네. 학교에 학생들을 자기 자식들을 자기 직장 생활 하는데 잠시 거기 맡겨 놓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예,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공부는 학원에 가서 배우고 그렇죠. 선생들은 그 아이들을 그냥 돌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인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서울시 의회에서요. 무너진 교권 회복을 과감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교권을 그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원기 의장님. 그런데 이 의장님 반성하세요. 왜? 자, 여러분 그 다음 기사 제가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교육부 교권 침해 대책 이달 마련
서울교육청 조례 입법 예고. 이게 몇 년도 기사예요? 2022년 9월 14일 기사입니다. 이미 갔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거 202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까지 용역으로 연구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연구한 걸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이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서울교육청이 한 거예요. 이게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서울시 의회가 상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정 자체도 안 해놓고 그 의장 누구야? 그때 그 의장 나와봐. 같은 의장일 겁니다. 예. 아주 웃겨 죽겠어요 진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 서로로 지금 짐을 미루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라야 되는.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보세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 그 보도였어요. 저는 이때 진짜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회가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는구나. 자,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교권 침해 심각한데 교권 보호조례 상정 안 한 서울시 의회. 놀랍게도 이 기사가 보수 언론의 기사입니다. 보수 언론의 기사. 보수 언론도 동일하게 문제점 있는 건 지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아시아투데이라고 보수적인 언론 논조를 갖고 있는 곳의 기사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보 교육감에 묻지마 반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니까요. 이거 보수 언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현실 인식 지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꼭 필요한 교권 조례를 무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교권 조례 만들겠다고요? 어떻게? 그럼 조희영 교육감이 냈던 그대로? 아니겠죠 또.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 마지막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교사 얼굴 때린 학생이 112 아동학대 신고하고 응? 그리고 교사한테 모닝콜 해달라고 부탁해서 거절하니까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거는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육이에요. 예. 학부모들이 지금 정말 이 어디로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 어린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저런 걸 가지고 거꾸로 저렇게 신고를 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오은영 박사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갖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 오은영 박사도 그걸 항상 강조를 하죠. 부모들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완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청장님께서 이런 적반하장의 경우, 그러니까 교권 조례 만들자고 열심히 얘기했던 데는요 진보 교육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그런 연구해가지고 조례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혀 협조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마치 종북 주사파라는 식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후한무치한 사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제 학교의 주인은 사실은 학생, 예.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형. 예. 요 세 사람들이 이제 학교의 다 그 직접적인 주인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책임을 지금 자꾸 선생님들한테 다 떠넘기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3자의 그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진짜 바람직한 교육의 그 모양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지금 학부모들은 전부 다 선생한테 지금 하니까 저 새내기 선생이 감당을 못하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좀 숙고하면서 우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참기름 들기름 요거 여러분들 한번 저희들이 직접 시식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일단 참기름부터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걀에 참기름을 넣어 먹는 걸 처음 경험해 예.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참기름을 살짝 부어놓고 그래놓고 요거를 하나를 다 먹으면 좀 그러니까 딱 잘라서 네. 잘라서 여기는 뭐 중국산 깨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이게 식약청을 통과해서 검역소를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최상급의 깨로 활용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맛있고 아 향이 지금 끝내줘요. 고소한 게 그냥 뭐 예 신선한 향이 나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자 우리 청량님도 하나 요거 드셔보시죠. 네. 찍어서 듬뿍 찍으세요. 야, 그냥 이 삶은 계란의 풍미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냥 삶은 계란이라고 하면 약간 너무나 흔하게 먹는. 흔하죠. 뻑뻑하고.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바로 별미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딱 얹어지니까 우와. 너무 그렇게 막 푹푹 그렇게. 아 이럴 때 퍽퍽 먹어보죠. 아끼셔야지. 이게 들기름은 특히나 효능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이 아침에 들기름 하나를 탁 이렇게 한 숟갈 딱 먹잖아요.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 때문에 지방 대사가 오히려 일어나고 그래서 살이 빠져요. 그리고 온갖 몸의 신진대사들이 이제 제대로 돌아갑니다. 급할 때는 식사 대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 들기름 끝낼. 진짜 이 들기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들깨를 그대로 씹어 먹을 때 그 입안에 퍼지는 그 향과 고소한 맛 그게 그대로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 피부 미용하고 빈혈 개선, 치매 예방까지. 그럼요. 콜레스테롤 제거도 된다는 그 지방. 그러니까요. 이 들기름을 한 숟갈 딱 먹고 아침을 갖다가 안 먹으면 지방 대사가 생기면서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갖다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아침에 이제 그 들기름 한 숟갈 딱 먹는 거, 요거를 갖다 이제 체질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빈속에, 네.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 이렇게 작은 숟갈이 아니라 큰 숟갈로 한 숟갈 딱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 진짜 맛이 진짜 고소해요. 오메가 3가 지금 풍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맛과 건강을 다 한 큐에 잡는 그거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들기름은 오랫동안 이렇게 열어두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햇볕에 노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들기름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 참기름은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가 플라스틱인데도 굉장히 견고하고 특히 여러 가지 그 나쁜 물질들, 유해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병 같은 데 있다가 깨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 전화 주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렇죠. 전화번호 슈퍼마린 이성열의 참기름 들기름. 전화 주문 번호는 010-9178-7575. 010-9178-7575 참기름 들기름 세트 지금 주문하세요. 이제 또 하나의 이슈 좀 우리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희한한 주장을 또 한 건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지만 관절을 결정을 하는데 천공이 가서 그걸 봐줬다라고 하는 그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일이 커져갖고 지금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소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기소도 당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 나머지 또 뉴스토마토인가요? 기자들도 다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조사 안 받은 사람은 천공 혼자예요. 그렇죠.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서면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걸로 지금 밝혀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 그런 일단
그 이야기 한 사람들은 다 밝혔는데 사실 내용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죠? 그 CCTV CCTV 그걸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용을 다 파악을 했을 테고 예.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면서 조사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의심을 간 것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있는데 예.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이 천공이 아니다. 백재권이라고 하는 풍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당이 날뜁니다. 아니 풍수 전문가 학자가 간 거다. 뭐가 문제냐. 역술인 갖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저분도 역술인 맞아요. 분류는 역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천공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한 거다. 아니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이 가도 문제가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기는 관절을 결정하는 공공의 그런 어떤 영역에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비과학적인 예. 공적 사안의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시켜서 그걸로 뭔가 자문을 갖다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은 만약에 땅이 안 좋은 땅이다. 예.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되고 예. 육군참모총장이나 외무부 장관은 가서 안 좋은 땅에도 그럼 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고 또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검증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 그야말로 주술적인 그런 의미로 그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하는 행위지. 예. 그걸 국가 기관이나 이런 그 정상 공간이 들어가는 자리에 저런 사람을 끌고 갔다는 것도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천공은 뭐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 그 인물이기도 한데 저 사람도 학력도 뭐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저 사람 무슨 겸임 교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학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겸임은 자기 직장 저런 직업 때문에 예. 겸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 사람도 결국 풍수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역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풍수지리를 공부했는 사람 같으면은 제가 지금 알기로 저 사람이 무슨 동물들을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을 본다 그러면서 동물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아지상이다. 이 사람은 고양이상이다. 이러면서 풀이를 하더라고요. 저런 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상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예. 그렇다면 저분도 무슨 학력이나 이런 그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닐 텐데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그 참모총장 공간이라든지 서울 사무소라든지 예. 여기는 군인들이 갈 외에는 보안적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군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간첩이나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그런 게 노출되면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노출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들어갈 때 저는 전부 다 원래 들어가게 되면 신분증이나 이런 걸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그 신분증 맡기고 그다음에 기록을 다 남겨야 돼요. 그렇죠. 그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그런 기록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안 밝히고 백재건이라고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군참모 그 총장 당시 그 남 총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런 것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런 확인도 없이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거는 백재건이야. 그럼 바깥치기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국정을 운영하고 보안 시설을 막 저런 식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게 그거예요. 부산 그 해병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해군이죠. 부산에서 그 해군 부대 찾아가가지고 부산에 들어온 그 핵 잠수함을 갖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김건희가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김건희가 오히려 막 잔망경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시설이다, 뭐 안보다 이런 것들은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들이 나와서 그걸 비판한 건데 그거를 천공이 아니냐로 만들어 놔버려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승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MBC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지적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용모가 다르다라고 하는 저 얘기. 저 누구나 봐도 천공하고 백작원은 어떻게 운동합니까? 아 그럼요. 일단 머리가 예. 그 천공은 머리가 꼭 길고. 여성보다 더 길어요. 예. 그리고 땄잖아요 머리를. 그렇죠. 묶고 닦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늘 한복을 입고 다녀요. 하얀색 한복을. 그렇죠. 그러고 앞에 수염도 훨씬 길죠. 그렇죠. 어떻게 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저게 그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때 같이 갔는 사람이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네. 그다음에 국힘당의 그 윤한홍. 윤한홍 네. 그 사람하고 전부 다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임명은 안 됐지만 그 뭐 내정이 돼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도 기록은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 자기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입을 통제를 다 해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기록도 그런 게 안 하나도 하고. 안 해놨다는 거 예. 아닙니까? 아 그리고 막말로 팩트 체크를 다 하고 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백채권인지 천공인지. 그렇죠. 그걸 3번이나 그 추가로 그 우리 부승찬 대변인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팩트 체크에서 사람이 헷갈렸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쓴 인물이 확인됐다라고 그 표현을 했다는데 마스크로 가릴 수 있는 수염들이 아닌데 네. 참 이게 마스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하고 코만 가리지 수염까지 가릴 수 있는 마스크는 없잖아요. 보니까 수염도 뭐 엄청난 게 많던데. 그리고 진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이 두 사람을 갖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부승찬 대변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거 같은 취지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마치 너는 우리가 이렇게라니까 그냥 믿어. 자기들이 신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일단 그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그런 그 일련의 전통적인 어떤 그 신앙 체계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우리 그 여러 그 국정을 갖다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런 것들을 갖다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정확하게 그 국가의 조직에 의해서 어떤 임무가 부여돼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문위원이라면 자문위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정권이 지금 들어섰는데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 법을 가장 안 지키고 있는 정부가 그렇죠. 돼버렸어요. 지금 자기들은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유 하는데 그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남들은 법을 안 지키면은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도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출입할 때 그 기록을 안 남겼잖아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드립 시리즈 3개를 총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 양평 고속도로 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했던 것들을 전부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종북 주사파가 장악을 해서 교권 파괴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드립을 그렇죠. 낱낱이 반박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천공이 아니라서 말 안 했다. 이게 도대체 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해명을 하는 대통령실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4가지 기본 세트 해주시고
슈퍼챗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기름 예, 또 우리 들기름 광고 참기름 예. 들기름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고 많이 살 사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슈퍼마린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야 되겠죠. 우리 청장님 오늘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정권의 그야말로 밑바닥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치지 말고 확실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일타 강사 이 세 편, 그 슈퍼마린 편, 그거 쫙 붙어갖고 이렇게 나갈 거니까 정주행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5시 반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물러갑니다.